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는 시장이 반등했지만 기술적인 반등, 자연 반등에 그쳤다. 반등 보기 좀 아쉬웠다라는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45%, 2,58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2.77% 강세 속에 753선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야속하긴 한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소폭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장이 불안했는데 BOJ 부총재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움직일 것이다. 지금은 금리와 관련해서 상승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다시 또 안도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럼 이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지 오늘 그 점을 중점적으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수익버스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어제 이제 니케이 증시가 급반등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국내 증시의 반등이 좀 야속하긴 했는데 좀 아쉬웠죠.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약간의 변화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제 이어서 바로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의 시장에 충격이 있었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또 시카고 연은 총재도 맞아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전일 뉴욕 증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여세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BOJ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9월, 최소 10월까지는 금리를 추가 인상을 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에 좀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제 AI 거품론과 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미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국내 증시에 반영되어서 오늘 뭐 해운이라든지 유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AI 이제 거품론 관련해서도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AI 반도체 기업들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다라는 시각, 또 우리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시장에 좀 저가 매수가 충분히 더 유입될 만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시장에서도 테마주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어요. 그동안 시장이 급락할 때는 버텨줬던 테마주마저도 무너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뭐 러우 재건 테마주 또 오르죠? 네, 맞습니다. 러우 재건 테마 관련해서 이후에서 이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일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도 사실 시장의 어떤 단기 주도 섹터 역할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바이오 섹터도 강한 모습,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교집합적인 또 미 대선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또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전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12%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넥스 전일 저희가 바로 매수를 해봤고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정말 잘 버텨준 맞습니다. 우등생이다. 실제로 반도체주들은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제약바이오는 그 안에서도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맞아요. 바이넥스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지난번 셀트리온의 후속주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폭락한 날 오히려 셀트리온을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도 오늘 한 12% 정도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 바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후속주로 이제 바이넥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사실 AI 반도체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AI 반도체는 이미 신고가가 경신된 상태에서 AI의 어떤 이제 거품론 또 회의론을 뚫고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 AI 반도체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또 미 대선과도 교집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는 오늘 관련된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이 10% 내외의 아주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 바이넥스는
여전히 이 대선 테마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한 1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와 또 그리고 CDMO, 위탁 생산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이낸스다 보니까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 바로 회복했고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전일 소개해드렸던 목표가 1차였던 2만 100원은 뭐 당연히 돌파를 했고 그래서 2만 2천 원으로 2차 목표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따라서 2차 목표 주가인 2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익절 라인 18,500원으로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기대가 커지는데 이 상승장에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잘 타야 됩니다. 첫 번째 버스 준비 완성됐는데요. 어느 노선으로 탑승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시원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원한 파랑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시원한 파란색 버스, 중기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로는 어떤 말을 봐야 될까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영원한 대장 섹터인 비만 섹터 안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패치형, 붙이는 위고비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싹센더 마을도 있고 네. 1개월 지속형 플랫폼 마을도 있는데 오늘은 경구용 치료제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경구용 마을로 가본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CDMO 쪽으로 바뀐 거 아니었나요? CDMO와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고 최근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 내에서도 강한 시세가 여전히 분출되고 있어요. 네. 펩티론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급락장에는 피해갈 수 없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20% 가까운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여전히 비만 섹터는 핫하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장 하락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잘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비만 섹터들 우리가 순환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인지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예전에도 우리에게 한번 큰 수익을 챙겨줬던 버스인데요. 네. 바로 34785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47850, 347850 이미 수익을 가져다준 이력이 있는 맞습니다. 기분 좋은 버스입니다. 저희 출발해 볼게요. 버스 소개해 주시죠. 바로 D&D 파마텍이라는 기업, 시장이 급락 나오기 전에 소개를 해드려서 네. 큰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인데 GLP-1 유사체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흡수율이 높은 기업이에요. 흡수율이 5% 이상이다 보니까 경쟁사인 이제 노보노디스크보다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마세라에도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구용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DDOES를 올해 미국의 임상 1상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네. DDO3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임세션에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또 그 엔비디아와 함께 또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이제 기업 상장을 하기 전에 기업 가치가 한 6천억 정도를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4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IPO 전보다 지금 기업 가치가 현저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호회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와졌어요. 근데 이젠 환매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공모가였던 33,000원 10% 미만인 3만 원까지는 8월 2일까지 시켜줬습니다. 근데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매도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8월 5일 날 시장이 폭락하면서 D&D 파마텍도 한 20% 이상의 급락이 나와졌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보호유수 물량이 좀 충분히 소화가 됐다.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높은 D&D 파마텍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와 또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D&D 파마텍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D&D 파마텍 347850번 버스 출발했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전에도 이미 공략을 해봤던 네. 적이 있는데 한 차례 급락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그때 매수 가격과 비슷하게 왔습니까? 네, 일단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매수했던 그 가격대에서 다시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네. 또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다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가의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7,700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0원, 27,700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D&D 파마텍 파란 버스 타고 달려보겠고요. 이어서 네. 두 번째 수익 버스도 공개해 볼게요. 이번에는 짧게 갑니까? 길게 갑니까? 이번에도 좀 이제 화끈한 시장을 좀 기대하면서요. 네. 시원한 파란 버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드리지 않은 후보지 안에 있었네요. 네. 네, 짧은 거냐 긴 거냐라고 했는데 애매한 네, 맞습니다. 중간 버스, 파란 버스 다시 한번 저희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갈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네. 가장 핫한 마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마을, 셀트리온 그룹주가 정말 핫하고요.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마을, AI 의료 마을 등이 있는데 오늘 CDMO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네. 시장에서 대장주가 예전에 뭐 알테오젠 3,000당 제약이었다면 맞습니다. 셀트리온과 삼바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셀트리온의 후속주, 바이넥스의 후속주 뭘지 궁금하다면 CDMO 말 들려보세요.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월요일날 셀트리온, 화요일날 바이넥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후속주로 23769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237690번 버스입니다. 많이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어. 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네. 바로 버스명은 ST팜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CDMO 또 위탁 생산 관련해서 바이넥스와 함께 국내 대표하는 중소형 CDMO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젠 생물보호법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당으로 발의를 했고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지금 바이오테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국내 CDMO, 특히 중소형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CDMO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젠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바로 국내에는 ST팜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리곤 핵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세계 생산 능력이 한 3등 정도 되는데요. 내년부터 2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지금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후년 정도에는 올리곤 핵산 생산 능력이 글로벌 1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당연히 아시아 1위의 올리곤 핵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경쟁력이 중국의 CDMO 기업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유리한 국내 CDMO 기업들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7월 달에도 글로벌 제약 바이오, 바이오텍사와 또 이제 혁신신약용 올리곤 핵산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 대비 13.5%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그리고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177억 규모의 또 이제 mRNA 백신 관련해서도 신물질을 또 수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배제한다고 했을 때 ST팜의 올해 하반기의 매출 성장과 내년에 또 공장이 완공된다고 했을 때 세계 1위의 올리곤 핵산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CDMO 기업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어제 바이넥스의 후속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슈 추적 시간에도 제약바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이 트럼프 후보의 저격수인 월츠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미국에서 지금 약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맞습니다.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테고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 종목들이 더 많이 반응했나 싶기도 한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뭐 네.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약가 인하와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리고 탈중국화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CDMO 기업들은 반사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겨냥했다고 했는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올리곤 핵산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올리곤 핵산을 생산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내후년이면 글로벌 1위 생산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ST팜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네. CDMO와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넥스 그리고 CDMO는 ST팜 이렇게 골라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98,000원을 1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 라인 때는 7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김준호 매니저 만난다면 어디로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일 제가 녹화 영상을 올려왔는데 네.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녹화 영상 못 보신 분들 전일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엠베인골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전일 녹화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수익버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